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필기 제14장 배선 설비 공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설비 공사는 첫 번째 공사의 분류로서 기존에 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배선 공사죠. 배선 공사의 종류 그리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자 공사입니다. 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물로서 애자를 사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선관 시스템입니다. 원형의 파이프와 같은 전선을 수용하는 관으로서 합성수지관과 금속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블 트렁킹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블 트렁킹 공사는 비원형 전선관으로서 베이스와 캡, 즉 다시 말해서 베이스와 뚜껑이 있는 구조의 전선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덕팅 시스템입니다. 역시 비원형 전선관으로서 베이스와 케이블의 구분이 없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전선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입니다. 이 레일과 수평 부재로 되어 있는 전선관인 레드형을 기본형으로 해서 바닥 밀폐형, 그리고 펀칭형, 그리고 메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입니다. 대형 건물이나 공장과 같은 많은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압이고 대용량일 경우에는 이 버스바를 설치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랙 시스템입니다. 아트나 갤러리, 그리고 레스토랑과 같은 국부 조명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라이팅 덕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사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선 설비 공사 방법의 분류. 자, 전선관 시스템. 전선관은 이 원형 전선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프와 같은 원형 전선관으로서 재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합성수지관과 금속관 혹은 가요 전선관 공사로 구분이 되는데, 가요 전선관은 또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과 그래서 금속 가요 전선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입니다.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은 이 베이스와 캡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자, 캡은 뚜껑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베이스와 몸체와 뚜껑 부분으로 분리된 전선관 시스템이다. 그래서 합성수지 몰드 공사, 그리고 금속 몰드 공사, 금속 트렁킹 공사에 대한 것은 이제 정의 중에 있는 공사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케이블 덕팅 시스템입니다. 케이블 덕팅 시스템은 비원형 전선관으로서 베이스와 캡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덕트 공사, 셀룰러 덕트 공사, 금속 덕트 공사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자 공사. 기존에는 애자 사용 공사로 정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애자 공사로 변경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서 기본적으로는 이 레일과 좌우측에 이 레일과 수평 부재
수평 부재로 되어 있는 레드형이 기본이다. 레드형, 이 사다리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형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 밀폐형, 그리고 펀칭형. 자, 펀칭은 바닥에 통풍을 위해서 이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형, 거물망형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게 이제 종류 아시겠죠? 그리고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공사는 케이블을 이용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사 방법에 의한 분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배선 설비 적용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공 방법이니까 자,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구성은 하나의 회로 도체는 다른 다심 케이블이나 전선관 케이블 덕팅 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을 통한 배선은 금지한다. 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공사를 해라.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전자적 평형을 위해서. 두 번째는 공사의 용이성이죠. 같은 회로에 있는 전선이 어때요? 다른 이 케이블 트레이나 또 덕팅 시스템으로 가 있다면은 나중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같은 시스템에 수용함으로써 전자적 평형을 기하고 공사 시공의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주회로에 공통 중심선 배선을 금지한다.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여러 회로에 하나의 접속 산자에서 단자가 접속되는 경우는 하나의 단자에 여러 회로가 통과를 하는 경우에는 절연 겹벽을 사용을 한 분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IC 60947 7-1에 의한 단자 블록에 관한 겹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도체가 최대 공층 전압에 대해 절연 시 여러 회로를 동일한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 덕팅 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레이로 분리된 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분리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병렬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접속, 두 개 또는 선도체 또는 펜도체를 같이 접속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병렬 구성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렬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겠죠. 대용량인 경우에 표피 효과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상다조 방식. 자, 동상다조 방식을 달리 표현하면 병렬 구성입니다. 같은 부하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병렬로 회선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병렬 구성 조건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알아보겠습니다. 부하 전류가 균등 배분을 해야 된다. 각선에 걸리는 부하를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고, 도체는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로 해야 된다. 같은 재료로 분기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로서 분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로 금지, 분기해야 된다. 자, 이유는 바로 표피 효과죠.
표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이와 같은 재질이 다르단가 단면적이 다른 경우에서는 표피 효과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병렬 도체는 다신 케이블, 트위스터, 단심 케이블,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도체의 단면적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구리의 단면적은 50 스퀘어 이상, 그리고 굵어야 되겠죠. 표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상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도 70 스퀘어 이상. 고려사항은 도체의 재료로서 도체를 구성하는 소선의 가닥수와 형상을 고려해야 되겠고, 도체의 단면적, 함께 접속되는 도체의 수 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고려를 해서 조건은 첫째,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됩니다. 단단히 고정해서 2개소 이상 나사나 리베팅을 해야 되겠죠. 리베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 극의 퓨저 사용 금지, 그리고 동일 터미널 러그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꼭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용과 설비에 대한 전압 강화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유형별로 그래서 저압으로 수정하는 경우와 고압으로 수정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조명 부하일 때와 기타 부하로서, 저압 수전의 경우에는 조명 부하는 3%, 그리고 기타 부하는 5%,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는 조명 부하는 6%, 기타 부하는 8%다. 이런 숫자죠.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KC 규정 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길이별로, 자, 60m 이상일 때, 120m 이하일 때, 120m를 초과할 때 5, 6, 7%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압 수전과 고압 수전으로 통일이 돼서 조명 부하일 경우와 기타 부하일 경우에 전압 강화를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하게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3%의 전압 강화를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3%면 모든 부분이 다 만족을 하죠. 그리고 특히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m당 0.05%를 증가해서 5%가 될 때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00m를 기준으로 해서 10m까지는 어때요? 0.5% 주어진 전압 강화에 대해서 플러스 0.5%까지를 어때요? 준용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배선 설비 선정과 설치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모든 외부 영향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되니까. 그래서 주위 온도, 외부 여러 물의 존재 또는 높은 습도, 그래서 습도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상황이니까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 전선이라든가 또는 접속자, 전선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침입, 고형물의 존재, 부식 또는 오염물질, 그래서 부식 조건에서 주변에 부식을 유발시키는 이런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온습도 혹은 가스 이와 같은 또는 오염물질의 존재,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충격, 진동, 바람, 기계적 응력. 자, 공사 후에 여기서 변형이나 침해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경련에 따라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설계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사 방법별로 그 특징에 대해서 규격이나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자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애자는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로서 세라믹으로 된 그 애자, 특히 그 노업 애자가 되겠습니다. 조형제가 되겠습니다. 조형제, 애자. 자, 애자 공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주의하셔서 보실 것은 전선이 노출된다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가연 이 장소에서는 특히 설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가연, 발화, 가연 또는 발화가 예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공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전개가 아니라도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나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 이 애자만 설치를 하면은 되니까 여기에 비해서 다른 전선관 공사라든가 또는 덕트 공사라든가 이러면은 이러한 자재 이런 부분들이 벌써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개된 곳과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그래서 전개된 장소와 은폐되었지만 점검 가능한 장소, 이게 장소적 구분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가 되겠죠. 설치 장소는 전개가 되어야 되겠고 은폐가 되었지만은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보장이 특징이 된다. 그래서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에서 노배자, 노은 만이라는 뜻입니다. 만이라는 뜻으로서 이런 노배자가 되겠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애자공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성. 그래서 절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자는 세라믹이나 세라믹 자기죠. 자기나 혹은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 전선과 이격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되 금지되는 전선이 있죠. 꼭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절연 전선,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데 옥외용 비닐 전선, OW 전선, 인임용 비닐 전선, DB 전선은 안 된다. 안 되는 전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다. 설치를 하지 마라 하는 장소로서 세 가지 경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첫째, 전기로용 전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비닐 절연 전선을 절연 외폐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고, 전선에 피복 절연물이 부식이 되는 이런 장소에서 피복 절연물이 부식이 된다. 사용할 수가 없겠죠. 애자공사의 특징은 절연 전선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취급자, 위해자가 출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점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설치 가능한 조건이 전개된 장소, 은폐되었지만 점검 가능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세 가지 설치해서는 안 되는 조건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애자공사이기 때문에 애자를 사용해서 전선을 직접적으로 지지를 하는 관계로 전선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격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자공사의 이격거리가 되겠죠. 자, 이격거리는 전기 설비에서 숫자가 들어간 첫 번째 표로서 앞으로 숫자가 들어간 표 3개를 특히 유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예, 빠지지 않고 나온다. 애자공사의 이격거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봐두시면은 첫째 구분은 사용 전압별 구분과 조건이죠. 400V 미만인 경우와 400V 이상을 사용하는 장소로서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전선 상호 간은 애자와 애자 사이에 자,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면은 이 전선과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 전압에 구분 없이 6cm가 되죠. 같으니까 6cm다. 저압입니다. 저압일 경우에 자, 두 번째 전선과 조영제가 되겠습니다. 전선과 조영제는 이 조영제와 전선 간 이게 전선 조영제입니다. 조영제 간의 거리가 사용 전압에 따라서 다르다. 400V 미만일 경우에는 2.5cm, 그리고 400V 이상일 경우에는 4.5cm가 되겠습니다. 400V 이상 저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구분에 따라서 수치가 다른 수치가 들어가니까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지물 간의 거리, 지지물 간 거리를 조영제의 옆면과 아랫면으로, 즉 수직으로 설치는 아니다. 옆면과 아랫면이 되겠습니다. 옆면과 아랫면일 경우에는 사용 전압에 관계없이 2m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자와 애자 사이의 거리를 말하죠. 2m 이상, 물론 이상. 이하로 해야 되겠네요.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가까이 설치할수록 좋겠죠.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전선의 조영제라고 하는 것은 벽과 천정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마감재가 되겠습니다. 그 벽을 말하겠죠. 이런 벽을 관통할 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내수성, 절연관에 수용을 해야 된다. 별개의 난연성, 내수성, 절연관, 즉 애관에 관에 설치를 해서 관통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예외 조건은 사용 전압이 150V 이하이고 건조한 장소에 서이설을 할 경우에는 절연 테이프를 감는 것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뭐를? 내수성, 난연성 절연관으로 수용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일 경우에는 테이핑을 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완화 규정이죠. 다음 전선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관 시스템은 원형으로 된 전선관이다. 이렇게 전선을 수용하는 파이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미 많이 봐왔죠.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크게 어떤 재질에 따라서 이 전선관을 만든 재질이겠죠. 그래서 합성 수지관,
금속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관은 다시 PVC관이나 PE관, PVC는 경질 비닐관이 되겠습니다. 비닐관. 그리고 PE관은 연질 비닐관. 자, 금속관은 그래서 두께에 따라서 사용하는 금속관의 두께에 따라서 후강 금속관과 박강 금속관. 자, 후강은 두터운 후자죠. 금속관의 두께가 두껍다. 박강은 얇을 박자죠. 얇다.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이 2.3mm가 되겠습니다. 2.3mm. 자, 이렇게 해서 계략적인 것을 어때요? 이해를 하시고 이제 머리에 기준으로 설정을 해두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합성수지관 재질을 염화비닐수지 혼합물, 즉 비닐로 했는데 종류는 PVC 경질비닐관과 연질비닐관이 있는데 규정은 PVC 경질비닐관 공사를 할 경우에 규정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화비닐수지 혼합물로 PVC 즉 경질비닐관이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니까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특징은 절연성, 내수성, 내유성, 내약품성. 약품성은 내알칼리성, 내산성. 합해서 내약품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수지관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절연성이죠. 전기, 즉 전류가 내부 도차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과 충격에 약하다. 자, 열과 충격이 약하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단점, 그래서 장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 장점은 상대적으로 금속관에 비해서 재질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가공이 쉽다 하는 게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식성 가스에 부식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또 금속관 대비 이런 특징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성수지관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선설비공사, 특히 옥내 배선공사는 공사의 종류가 많겠죠. 그래서 각 공사별로 이런 특징을 다 외워야 되냐? 물론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어떤 한 공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서 기억을 하시면은 기억이 오래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합성수지관 공사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 본의 길이, 두 번째, 호칭, 세 번째, 지지선 간의 거리를 기억을 하시면서 다른 공사도 합성수지관 공사에 비해서 이게 더 기냐 짧으냐, 그리고 호칭에 있어서도 합성수지관과 똑같은 방법을 쓰느냐 반대적인 방법을 쓰느냐, 지지선 간의 거리가 합성수지관보다가 더 기냐 짧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기억을 오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한 본의 길이가 4m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호칭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찌름에 가까운 호칭으로서 14, 16, 22, 28, 36, 42, 54, 그리고 70에 82. 자, 이렇게 해서 합성수지관의 규격은 외우시면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합성수지관을 시공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합성수지관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조영제에 단단히 부착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와 같이 고정을 하는 것을 새들이라고 합니다. 자, 새들은 원래 말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꼭 말한장처럼 생겼죠. 그래서 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정관의 거리는 새들과 새들의 거리가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좁은 것이 좋으면 이하, 넓은 것이 좋으면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길이, 호칭, 지지정관의 거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배선설비공사, 옥내 배선공사를 전체를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입니다.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은 주렁관이죠. 그래서 파형 주렁관이기 때문에 아주 굴곡, 굽힘 작업에 아주 용이하다 하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PF와 CD 규격이 있다 해서 합성수지관은 플라스틱 플렉시블과 컴바인 덕트에서 규격을 가지고 있다. 예, 합성수지관의 규격은 14, 16, 22, 28, 36, 42가 14에서 42까지의 합성수지관 규격인데, 자, 이게 현재 제조라든가 이 공장에서는 전체 합성수지관 공사의 전체의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100mm까지. 자, 다음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즉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전선관과 전선관의 접속입니다. 전선관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한다. 이 커플링을 사용하는 것은 합성수지 전선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관도 커플링을 사용을 한다. 합성수지관 길이가, 한 번의 길이가 4m이기 때문에 더 긴 배선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속의 필요성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합성수지관과 합성수지관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 경우에 전선관이 커플링에 삽입이 되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삽입 길이가 관의 바깥지름의 이 관이 되겠죠.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그런데 단수 조항이 있습니다. 단 본딩을 하는 경우에는 0.8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표면에 본드를 바를 경우에 접착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삽입 깊이가 좀 더 짧아도 관계는 없겠다라는 경우입니다. 관 바깥지름이 1.2배, 본딩을 할 경우에는 0.8배.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시공 방법에서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수용 단면적입니다. 수용 단면적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관 안에 이 전선의 내부 도체를 포함한 절연 피복까지 합한 단면적 총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총 단면적의 합이 전선관의 내단면적, 전선관의 내단면적의
몇 퍼센트냐?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인데, 그래서 동종이며 작업이 용이할 때, 작업을 말해요. 작업이 용이할 때는 48% 이하. 자, 이하가 좋죠. 그럼 이 전선관 안에 전선을 48%를 수용하면은 나머지 공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비워둬야 됩니다. 왜? 이것은 발열 때문에, 발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공간으로서 적게 삽입을 하면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경제성에 이제 문제가 대두되겠죠. 그래서 동종이며 전선 작업이 용이한 경우에 전선의 총 단면적이 관 내 단면적의 48% 이하, 그리고 이종일 경우에 전선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경우 2.5스퀘어, 1.5스퀘어 이와 같이 전선의 굵기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32% 이하. 자, 숫자가 들어갑니다. 48%, 32%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사용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전선은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데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전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관 안에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선관 안에서의 접속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접속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정션 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서 접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옥내 배선 공사는 연선 사용이 원칙이나 10스퀘어 이하인 경우 구리선입니다.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숫자가 들어갑니다. 10스퀘어, 알루미늄 16스퀘어 이상인 경우에는 연선을 사용할 때 이하인 경우에는 단선도 가능하다.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옥내 배선 구리선이죠. 10스퀘어 이하인 경우에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관 구부리기에서 허용 곡률 반경입니다. 허용 곡률 반경은 전선관일 경우에 관 안찌름의 전선관이죠. 지금 합성수지관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관 안찌름의 6배 이상. 자, 관 허용 곡률 반경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성수지관뿐만 아니라 전선관에 공동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금속관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관 공사입니다. 전선관인데 재질이 금속, 즉 철이다. 금속이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는 장소와 사용 전압 구분이 없이 해서 장소는 전개된 장소나 은폐되었지만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은폐되어서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전압은 400V 이하, 400V 미만, 그리고 400V 이상 다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 장소와 사용 전압에 대한 규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소와 전압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렇게 어떠한 장소에서도 금속관 공사는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관 공사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기계적 강도겠죠. 기계적 강도 가장 잘 보호된다. 그리고 단락, 접지 사고에 의한 화재 우려가 적다. 단
접지가 됐을 때 접지 시공 시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지 공사가 완전할 경우에는 감전의 우려도 없다. 왜? 전이가 제로니까. 그리고 내수성 공사 외부 침해에 강하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수지관 규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본의 길이, 두 번째 호칭, 세 번째 지지점 간의 거리. 자, 합성수지관은 한 본의 길이가 4m였고 호칭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를 썼었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해서 합성수지관이죠. 합성수지관, 그런 금속관은 자,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본의 길이가 금속관은 3.6m가 되겠습니다. 호칭은 금속관은 종류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후광금속관, 박광금속관, 후광금속관일 경우는 그래서 합성수지관과 같다.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를 쓰는 데 비해서 박광금속관은 합성수지관의 반대, 그럼 바깥지름에 가까운 홀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점 간의 거리가 합성수지관보다는 어떤 기계적 강도, 내구성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지지점 간의 거리도 2m 이하.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6m, 호칭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 규격은 16에서 104까지. 자, 합성수지관 규격에서 14, 16, 22, 28, 36, 42에 54, 70에 82라는 합성수지관 공사의 90에 104까지 규격이 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이 되니까 합성수지관 규격을 여유가 되시는 분은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광 전순관은 바깥지름에 가까운 홀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규격도 19에서 75까지 7종이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지지점 간의 거리, 쇠들과 쇠들 간의 거리는 2m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관 규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속관 시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용 단면적. 수용 단면적은 합성수지관 공사와 같다. 그래서 동종이며 작업이 용이할 경우에는 전선의 총 단면적의 합이 전선관의 내 단면적의 48% 이하, 이종일 경우에는 32% 이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48%, 32%. 사용 전선도 절연 전선을 사용하되 OW 전선, 5개용 전선 안 됩니다. 같은 조건이죠. 그리고 관 안에 접속점은 없어야 합니다. 접속점이 있을 경우에는 정션 박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연선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0스퀘어, 이 동구리선인 경우에는 10스퀘어 이하인 경우에는 단선을 사용이 가능하나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선은 16스퀘어 이상일 경우에는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 시공 방법은 어때요? 합성수지 공사와 동일하다. 그래서 합성수지 공사를 기억을 하시면은 공부하시기가 옥내 배선 공사, 배선 설비 공사에서는 용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 금속관 공사에서 유의해야 될 점, 전자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복 도선에 대해서 왕복 도선을 넣을 경우에는 전자적 평형을 위해서 반드시 같은 전선의 왕복 도선을 수용해야 된다. 다른 전선간에 이렇게 L1, L2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전자적 평형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이거는 권장할 내용이 아니죠. 다른 전선간의 수용이 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전선간의 수용이 되어야 한다. 이거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굽힘 작업입니다. 허용 공률 환경은 관 안치름의 6배. 다시 말해서 합성 수지관 공사 방법과 같다. 그래서 아울렛 박스, 직선 전선의 인입구 부분의 직각 굴곡 계수가 3계수 이상 시에서는 풀박스 또는 정션 박스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유니버설 엘보 T 크로스와 같은 이 전선과 교차하는 이 접속 계수 또는 교차 계수에서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은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굽힘 작업, 이제 전선을 직각 굽힘을 할 때는 파이프 밴더나 히키, 여기 수동입니다. 파이프 밴더나 히키를 사용해야 되며 나사내기는 오스트. 그래서 이 작업 공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알아봤던 내용입니다. 당구, 연마, 절단면의 날카로운 면을 연마할 경우에는 리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구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금속관과 이 사각박스죠. 금속관과 박스에 연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속관 접속에서 로크와 너트 2개를 사용해야 된다. 해서 로크는 박스 안쪽, 너트는 박스의 바깥쪽에서 서로 죄어서 박스와 전선관을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접속 시 구멍이 큰 경우에는 링 리듀서를 사용을 해서 이 차이가 나는 구멍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링 리듀서. 이것도 유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금속관 상호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합성 수지관도 커플링이었죠.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관 내에 절연 전선의 접속은 안 된다 해서 반드시 사각 박스, 정선 박스를 이용해야 된다. 자, 배관 공사입니다. 매입 배관 공사 시 금속관 두께는 1.2mm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며, 그래서 직각 매입 배관 공사. 자, 전선관에 직각 굽히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노출 시는 유니버설 엘보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 시는 노멀 밴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노멀 밴드 등을 사용을 할 때 관의 두께 1.2mm 이상, 그리고 관은 반드시 용융 아연 도금이거나 방청 도장을 해야 녹이 안 쓸겠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관 직접 매입 시, 직접 매입은 금지하나 부득한 경우에는 후광 전선관에 방수, 방부 장치 등 방호 장치를 한 경우는 가능하다. 다음 접지공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공사는 접지설비 규정에서 KC 규정 211과 140 규정을 준용한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접지 종별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KC 211, 140 규정을 준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접지선과 금속관 연결은 접지 클램프를 사용을 해야 되며, 접지 클램프를 사용을 할 때 금속관 표면에 이런 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죠. 접지공사 생략 조건입니다.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이고 금속관 길이가 4m 이하일 경우에, 여기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건조한 장소에서 전선관 길이가 4m 이하일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조건입니다. 사용 전압이 직류인 경우에는 300V, 교류는 150V 이하이고, 예. 첫 번째 조건 이하이고 하면은 AND 조건입니다. 플러스 금속관 길이가 8m 이하이고, 두 번째 조건 플러스 사람 접촉 우려가 없는,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 3번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제 원인은 길이가 8m 이하일 경우에, 4m를 초과하고 8m 이하일 경우에는 AC 사용 전압이 150V 이하이고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을 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 조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관 가요 전선관은 두께가 0.8mm 이상인 아연도 연강대를, 이런 연강대입니다. 리본과 같은 이 아연과 연강대를 반폭씩 겹친 후에 나선 모양으로 감아준 것이다. 그래서 쉽게 샤워기 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가요 전선관이라고 한다. 재질에 따라서 금속으로 만들었으면은 금속 가요 전선관, 합성수지로 만들면은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길이가 10m, 15m, 30m의 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호칭은, 그래서 합성수지와 반은 같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안찌름에 가까운, 바깥찌름이 아니라 안찌름에 가까운 홀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 15, 19, 25, 31 등 9종이니까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지점 간의 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금속관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인데 금속 가요 전선관은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지점 간의 거리가 1m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부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선에 대한 규정이죠. 절연 전선인데 5개형 비닐 절연 전선, OW 전선 안 됩니다. 뭐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관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는 1종 가요 전선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허용 공률 반경입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1종은 안찌름의 6배 이나 2종인 경우에 작업이 용이한 경우에는 3배, 안찌름의 3배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6배. 이 부분이 예외 조건들이죠. 그래서 전선관의 허용 공률 반경은 안찌름의 6배. 그런데 단 제2종 가요관인 경우에는 안찌름의 3배다. 그런데 여기서도 단 작업이 어려운 경우는 안찌름의 6배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요 전선관이 공사를 해야 하는 곳.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중복적으로 출제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굴곡이 많은 공사나 작은 정설 공사, 가요관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굴곡이 많은 공사, 이런 경우에는 금속관으로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작은 정설공사에서는 금속 가요관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전함과 전동기, 안전함 또는 제어함이 되겠습니다. 전동기 사이에 짧은 공사일 경우에는 가요 전선관이 가능하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 공사. 그리고 네 번째는 전차 안의 배선하는 경우에는, 배선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요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속에 대한 내용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스와 가요 전선관은 그래서 스트랩 박스 커넥터를 사용해야 되며, 가요 전선관 상호간에는 플렉시블 커플링 또는 스플릿 커플링, 스플릿 커플링,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관과 가요 전선관은 컨비네이션 커플링,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수용 단면적은 전선관과 동일하다. 전선관과 금속관과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동종이며 작업이 용이할 경우에는 전선관의 총 단면적의 합이 가요관 내 단면적의 48% 이하, 그리고 이종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32% 이하로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 그리고 가요 전선관의 규정이 같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전선관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케이블 트렁킹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